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루숲 꿀잠 동화예요. 지금부터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이야기의 숲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에 빛을 선물한 특별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 한 사람의 따뜻한 여정을 함께 걸어볼게요. 옛날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토마스 앨바 에디슨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족들은 그를 사랑스럽게 토미라고 불렀지요. 토미는 태어날 때부터 궁금한 게 참 많은 아이였어요.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왜 해는 낮에만 떠요? 기차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목소리는 어떻게 들리는 거죠? 처음엔 엄마 아빠도 웃으며 대답해줬지만 토미의 질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왜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해요. 토미는 하루 종일 궁금한 걸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토미는 닭이 알을 품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했어요. 닭이 따뜻하게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잖아. 그럼 내가 달걀을 품으면 정말 병아리가 태어날까? 그래서 토미는 진짜 달걀을 조심스럽게 품고 앉아 오랫동안 가만히 기다려봤대요. 물론 병아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엉뚱하고 귀여웠던지 가족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토미는 학교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산만하고 집중을 못해요. 공부엔 소질이 없어 보입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자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토미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아이일 뿐이에요. 학교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가 직접 가르치겠어요. 그날 이후 토미는 엄마에게 집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는 책을 읽어주고 함께 실험도 하고 궁금한 건 마음껏 물어보게 해줬지요. 토미야, 질문은 나쁜 게 아니란다. 궁금해하는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거란다. 엄마의 믿음과 사랑은 토미가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든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토미는 책에서 전기는 보이지 않지만 물건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자석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기계장치를 움직이고 소리를 내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움직인다니. 이건 마법 같아. 그날 이후 토미는 전기의 비밀에 푹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날부터 토미는 집 지하실을 작은 실험실로 꾸미기 시작했어요. 알록달록한 병들, 반짝이는 구슬, 어디선가 주워온 오래된 기계 부품들까지 토미의 비밀 공간은 마치 과학 탐험소 같았지요. 가끔 이상한 소리가 나고 빛이 번쩍이기도 했지만 토미는 하루하루가 정말 신나고 특별했어요. 그곳은 토미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상상력 놀이터였답니다. 12살이 된 토미는 기차 안에서 신문을 나눠주는 일을 해보게 되었어요. 기차를 오가며 어른들처럼 열심히 일을 해보는 건 토미에게도 큰 도전이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토미는 기차칸 안에 작은 인쇄기를 직접 설치해서 자신만의 신문을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신문을 사람들이 읽다니. 정말 멋진 일이야. 토미는 점점 더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미는 기차역에서 한 꼬마 아이가 기찻길에 떨어진 걸 보게 되었어요. 토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 아이를 구해냈어요. 아이를 구해낸 일을 계기로 아이의 아버지인 기차역장은 고마운 마음에 전기장치에 관심이 많은 토미에게 전신기, 모르스 부호 기계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는 아직 전화기가 없던 시절이라 멀리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려면 전신기를 통해 뚜뚜뚜뚜 하는 모르스 부호, 소리 신호로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하지만 토미에게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점점 청력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토미야, 들리니? 사람들이 물어보면 토미는 그냥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들이라면 속상해했을 일이지만 토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 내 마음속 소리는 더 또렷해졌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겨내는 밝고 긍정적인 소년이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자라난 토미는 늘 가슴속에 꿈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언젠가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울 거야. 주변 사람들은 웃었지만 토미는 그 말을 정말 진심으로 믿었어요. 밤에도 빛이 있다면 사람들이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토미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답니다. 청년이 된 토마스 에디슨은 호기심 많던 어릴 적 그대로 무엇이든 새롭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실험했어요. 에디슨은 뚜뚜뚜 소리로 소식을 주고받는 모르스 부호 기계를 더 똑똑하게 바꿨어요. 사람이 직접 다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글자처럼 받아 적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 발명품이 인정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돈을 벌 수 있었고 드디어 자신만의 실험실을 세울 수 있었지요. 그곳이 바로 멜로파크라는 이름의 발명실이에요. 이곳은 단순한 실험실이 아니야. 세상 모든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마법의 공간이 될 거야. 그곳에서 에디슨은 매일매일 새로운 실험을 이어갔어요. 낮에도 밤에도 그의 실험실 불은 꺼지지 않았답니다. 그 수많은 발명 가운데 에디슨이 가장 열심히 도전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오래도록 안전하게 켜지는 전구 만들기. 그 당시에도 전기로 빛을 내는 램프는 있었지만 너무 뜨겁거나 금방 꺼져버려서 사람들이 쓰기 어려웠어요. 에디슨은 생각했어요. 어두운 밤에도 아이들이 무섭지 않고 가족들이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모일 수 있게 누구나 쉽게 켤 수 있는 전구를 만들고 싶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에디슨은 무려 1000번이 넘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날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어떤 날은 기계가 깜짝 놀라게 톡 하고 튀기도 했고 어떤 날은 조용히 지나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단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1000가지나 알아낸 것뿐이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밤 작고 둥근 유리 속에서 따뜻한 불빛이 켜졌어요. 그 불빛은 꺼지지 않고 오래오래 타올랐지요. 그건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에디슨의 끈기와 꿈이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었어요. 사람들은 놀랐고 감동했고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두운 밤에도 사람들이 전구를 켜고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고 웃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전구 발명 이후에도 에디슨은 멈추지 않았어요.
에디슨은 사람 목소리를 녹음하는 기계,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는 상자, 전화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장치, 전기를 담았다가 다시 쓰는 배터리까지 정말 다양한 발명을 해냈어요. 그는 무려 1000개가 넘는 발명품을 세상에 내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에디슨 아저씨, 저도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에디슨은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물론이지. 될 수 있단다. 실패해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 너만의 특별한 발명을 하게 될 거야. 나이가 들어도 에디슨은 매일 아침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실험실로 향했어요. 몸은 점점 느려졌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아이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천재가 아니에요. 그저 실패해도 멈추지 않고 다시 해본 사람일 뿐이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토마스 에디슨은 궁금한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밝혀낸 멋진 발명가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마음속에 작은 전구 하나를 켜보면 어떨까요? 그 전구는 바로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의 빛이에요. 에디슨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세상에 빛을 선물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궁금해하는 용기, 그리고 스스로를 믿는 힘이 우리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세상을 환하게 밝혀줄 아이디어를 마음속에 품고 있을 거예요. 마루숲은 언제나 여러분의 상상과 꿈을 응원해요. 잘 자요, 꼬마 영웅.